찬성 181인, 기권 1인으로서 아베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 및 고대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과 고대사 왜곡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아베 정부의 영토 주권 침해와 도발 행위가 도를 넘어서면서 우리 국회가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달 초 일본 정부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의 중학교 교과서를 대거 검정 승인하는가 하면 바로 다음 날에는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기술한 외교 청서 발간에 나섰다. 더욱이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는 임나 일본 부설이 버젓이 실리면서 고대사 왜곡까지 서슴지 않는 등 그 날조 수위가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국회 동북아 역사 왜곡 대책특별위원회는 즉각적인 역사 왜곡 중단과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한일 미래 세대의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발빠르게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는데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은 올해 과연 한일 관계 회복은 요원한 일인가? 이번 주 이슈토크에선 한일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아베 정권의 역사 왜곡, 실효성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그 해법을 집중 모색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국입니다. 아베 정권의 역사 왜곡이 점점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일본 중학생들이 사용할 교과서에는 자기네 고유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 실리게 됐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고대사 왜곡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도를 넘은 일본의 역사 왜곡,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국회 동북아 역사 왜곡 대책 특위 소속 의원 두 분 모시고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국회 동북아 역사 왜곡 대책 특별위원회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일본 정부가 이제 이 일본 역사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에 자기네 고유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써라.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검인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일본의 이런 행동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이명수 의원께서 먼저. 네, 정말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가 이제 광복 70주년이고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은 그럼 사실은 이제 뜻깊은 그런 해입니다. 이런 시기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새로운 역사 왜곡과 이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런 일들 자행하는 데 대해서 아주 규탄스럽고요. 네. 정말 철회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은 아마 이제 일본이 나름대로 최근에 여러 가지 보수 우익 경향이 이제 강화되고요. 또 소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부적인 어떤 이 국수주의적인 네. 그런 흐름을 좀 모아서 자기들 어떤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에 뭐 야스쿠니 참배라든가 또 뭐 집단 자위권 주장이라든가 위안부 문제, 여러 가지 최근에 강제징용 그런 대상을 세계 문화유산에 이거를 네. 등재 신청한다든가 네. 일련의 행위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만 그걸 좀 더 조직화하고 강화하고 확산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종전에 늘 대응하던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뭔가 새로운 그런 어떤 전략과 좀 길게 보고 이 체계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내현 예, 지금 일본이 군국주의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과거에 일부 인정했던 과거사에 대한 사과를 또 물타기를 하고 이런 데다가 이제 독도 영유권 주장까지 하는 것이니까 그러한 우경화 경영에 좀 더 아베 정권 이후로 좀 심화된 것이 급기야는 독도 영유권까지 주장하게 되어서 대단히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측면을 보는데 우선 가깝게는 20여 년간의 장기간의 경제 불황 속에서 지난 3월 3.11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으로
일본 사회가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을 제기함으로써 국민적 결집을 모으겠다는 그런 그 이기주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나아가서는 사실은 좀 더 길게 보면 항상 언제든지 그 평화헌법을 이렇게 폐기하고 집단 자유권 등을 해서 아까 침략 전쟁의 역사를 부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 군국주의를 부활시키겠다는 그런 장기적인 욕망이 시대 상황에 따라 방금 자기 필요에 따라 나오기도 하고 또 자기들이 여건이 어려울 때는 일단 잠잠하게 했다가 힘이 좀 생기면 그러한 것좀 보입니다. 네. 그런데 개인적으로 아베 수상 조부가 아베 노부스케로서 우리 나라 마지막 총독이었습니다. 그런 개인사적인 영향도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고 이 개탄스러운 상황은 반드시 우리 정부의 국민적인 협력에 의해서 극복돼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임 의원님 말씀대로 예. 지금 동북아를 비롯해서 국제 역학 관계가 굉장히 아주 요동치고 있거든요. 그런 그 틈을 타서 뭔가 새로운 군국주의나 국수주의를 좀 표출하는 그런 경향인데요. 또 4월 29일이 이제 미국 의회에서 연설도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어떤 그런 국제적인 그런 그 이 미묘함을 자기들의 어떤 지금 이 주장을 새롭게 펼치려는 그런 계기로 삼는 하나의 도발적인 네. 그런 행동의 연속이라고 봅니다. 그 점에 예. 관해서 조금 더 네, 보충을 그러시죠. 한다라면은 미국이 지금 중국 팽창에 대비해서 네. 어떻게든지 지금 미국, 일본, 한국 이렇게 동맹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을 하는데 그렇죠. 한미일 삼각동맹.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의 영향력을 더 크다고 보고 일본을 좀 두둔해주는 그런 측면을 일본은 또 좀 악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좀 보충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저 기시노브스케 얘기하셨습니까? 아베 노부스케라고 아베 수상의 할아버지가 예. 조선 총독부 마지막 총독이었다는 네. 그런 외조부죠, 외조. 예, 외조부 기시노브스케 외조부. 기시노브스케. 예. 네, 그리고 또 아베는 또 아베대로 네, 또 네. 총독부에 있었고 할아버지가 양측이 다 예, 양쪽이 다. 그렇습니다. 예. 그 전범이 누구였습니까? 전범 재판받은 사람이? 기시였죠. 기시노브스케. 예. 하여튼 이 뭐 아베라는 사람 자체가 그 집안 전체가 예, 지금 예. 뭐 그런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그 1년 후에 예. 뭐 일본을 꼭 방문해 달라 해서 갔다 왔는데요. 그때 보니까 일본 국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패닉 상태가 여전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공황 상태에서 이런 그 이른바 우파 세력 또는 극우 세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세력들이 정권을 잡아서 뭔가 하나로 만들어서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예. 뭐 이웃나라 사정은 뭐 그다음 문제고 우선 자기들 급한 대로 마구 이런 걸 좀 한 것 같아요. 그때 아주 야비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원전 그렇게 사고 나서 엄청나게 패닉 상태인데 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일본 사람을 돕기 위한 그런 모금도 했지 않습니까? 아, 그랬죠. 그때 일본 외무성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다. 그런 거를 공식 발표하고 바로 그때? 정말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아주 참 너무 뭐 지금 과거사로 상상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가보면 관동 대지진 때 네. 조선인 학살 네. 그와 같은 그 유사한 배경과 심리적인 배경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예. 그 사실 이렇게 뭐 이웃간이라고 해서 늘 좋을 수만은 없는 거고 예. 때로 갈등도 있고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게 좀 해소도 되고 좀 풀어지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일본이란 나라는 갈수록 이렇게 더 상황이 악화되는지 말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또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미일 간의 이 군사 또는 이 정치적 동맹 관계라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우리도 또 어떻게든 운영해 가지 않을 수 없는 또 처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양쪽에서 정말 우리 국익이 어떤 것인지,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외교 정책이 어떤 것인지, 또 국익에 부합하는 대일 외교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정말 우리가 과거에 조선 그 말기에 우리가 외교적인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이나 그런 대응이 잘못돼서 우리가 뼈아픈 역사적 고통을 겪었는데 네. 마치 그때를 연상시키는 이 동북아의 이 소용돌이 이 속에서 그런 안보 문제나 외교 문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 중첩돼 있는데 네. 그걸 잘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그런 길이 뭐냐 예. 모색하는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거기에 대한 검토나 판단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 예. 근데 최근에 우경화 움직임을 보면은 조금 정도가 너무 심해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2011년 검정 때는 이제 교과서 8종 중에 한 종만이 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다 이렇게 기술했는데 이번에 8종에 전부 같은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18종입니다. 예, 18종. 그리고 또 일본의 이게 그 우파, 극우파들이 이런 주장을 해도 이른바 좀 이 진보적 지식인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했잖아요. 예. 요즘은 그런 목소리도 별로 없다 그러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약화됐는데 아주 없는 건 아니죠. 지금 네. 이제 아까 18종 중에 그 중에서도 13종은 독도를 우리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 이거 2011년에는 그렇게 주장한 건 4종에 불과했는데 네. 3배 이상 증가가 됐죠. 그중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교과서가 15종이 되고 있고 네. 과거에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진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마나비사 교과서조차도 독도 문제를 일본 영토로 편입됐다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전반적으로 일본은 계속 우리에게 매우 나쁜 측면으로만 계속 간 것이라고만 했는데 네. 한때 뭐 국민의 정부, 우리 정부도 일본 문화를 뭐 공개적으로 이렇게 개방하겠다 했고 예. 또 일본도 일부 그 양심적인 그 정치 세력들이 네네. 상당한 정도 정말 우리 과거 한국에 대한 또는 동아시아에 대한 침략 사태를 제법 진솔하게 할 때도 예,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태가 지금 가장 나쁜 상태로 갔지만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지 좀 서로 간에 원만한 방향으로 네. 희망을 가지고 노력은 해야 할 것 같다는 예. 생각은 듭니다. 임내연 의원님 말씀대로 게 국민의 정부 때 문화교류를 본격화하고 나서 사실 우리나라 한류가 일본에 상륙을 해서 굉장히 그 호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 한일 간의 관계가 나빠지고 또 우경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일본의 아주 극우 세력들입니다만 코리아타운에 와서 뭐 조선 사람들 다 나가라 죽여라 막 이런 식의 혐한 낙서까지 막 하고 가고 말이죠. 그 제가 그 코리아타운 취재도 갔다 왔는데요. 굉장히 위축돼 있더라고요. 우리 동포들도 위축돼 있고 또 그렇게 일본 내에서도 그렇게 극우파들이 막 시끄럽게 하니까 이 보통 일본 국민들도 뭐 굳이 그렇게 시끄러운데 코리아타운에 가서 뭐 할 거 뭐 있냐. 그래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거 어떻게든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뭐 지금 뭐 그거는 뭐 한때의 어떤 뭐 그런 분위기라고 보고요. 그게 뭐 계속 지속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교과서 문제는 정말 심각한데요. 네. 이 교과서라는 하시는 것처럼 전국인 학생이 이걸 다 그대로 공부하면 앞으로 이거는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미래까지 문제를 그렇죠. 크게 일으키는 예.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임 의원님 말씀한 대로 독도 같으면 과거에 이거는 과거 교과서는 일본 영토다 이렇게만 했는데 이건 한국이 불법 점검했다. 이런 내용을 또 포함을 시키고요. 맞아요. 우리 예. 그 고대사 부분도 예를 들면 무슨 뭐 한군현 뭐 이런 것도 영역이 뭐 전혀 다르게 하고 네. 뭐 고조선을 무시한다든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임진왜란에 무슨 뭐 그게 침략이 아니라 파견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아주 전반적인 그런 그런 왜곡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예. 왜곡을 통해서 자기네가 일시적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이게 과연 계속 갈 수 있겠냐 하는 거는 뭐 저희는 과거에 많은 사례를 볼 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 너무 거기에 그런 분위기에 지금 취해 있습니다. 글쎄 말이죠. 과거에 이제 97년 검정 통과한 역사 교과서에는 이제 위안부 문제가 다 기술이 됐는데 네. 지금은 뭐 거의 없어지고 다만 그 마나비사 교과서가 좀 나름대로 솔직한 편입니다. 조선 대만의 그 여성 중에는 전지로 보내진 사람들이 있었다. 이 여성들은 일본군과 함께 이동되어 자신의 의사로 행동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네. 그래서 1990년 일본 정부는 전시아의 여성에 대해 한 폭력과 인권 침해에 대해서 조사를 시행했다. 네. 또 1993년에는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 정부 견해를 발표했다고 서술하고 있고요. 예. 지금도 이제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 중에는 독도가 한국 땅이다 해서 저희 그 특위에서도 뭐 우리 학계하고 협력을 해서 네. 한번 초청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씨앗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군요. 그 정치 아베를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은 잘못된 행태 때문에 악화됐지만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고 잘 대응해 가면서 앞으로 좀 더 예. 일본의 양심적인 세력과 더불어서 역사를 바로잡는 노력을 예. 해야 한다고 생각이 그 듭니다. 교과서가 어디 교과서라고 그러셨습니까? 그게 이제 마나비사 교과서입니다. 네. 마나비사. 그 내용에 아까 보면 예. 고노, 무라야마 이런 이름은 안 나오지만 실제로 그런 담화를 했다는 것까지 기술이 돼 있네요. 그분들이 그때 그 사람들이 사과했던 내용을 네, 여기다 그 싣고 예.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교과서 그 수록한 내용 중에 자기 모습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독도에 대해서 1905년에 시네마현에 편입했다라고 하는데 1905년은 바로 우리 사실상 외교권이나 이걸 다 침탈해간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때 편입했다? 그럼 예. 그 전에는 뭐예요? 또 이 자기네가 스스로 소위 그 태관정 지령이라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총리 훈련 같은 겁니다. 네. 거기에 바로 독도가 일본하고 무관하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그런 그 자료 그런 것들은 이제 수록하지 않고 그 메이지 정부 때 네. 메이지 때 바로 그걸 한 건데 자기네가 이제 1905년 시네마에 편입했다고 하는 건 자체는 그 전까지의 어떤 독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없이 그것만 지금 알겠습니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 방금 이명수 의원님이 적절히 지적을 하셨는데요. 예. 지난번 우리 동북아 특위 내에서 우리 도종환 존경하는 도종환 의원이 예. 방금 메이지 시대에 자기 총리가 지금 총리에 해당하는 대신이 이게 관계가 없다라고 했던 걸 이제 하고 방금 지적했듯이 본인 스스로가 1905년에 그 편입이 됐다고 한 얘기는 두 가지를 합쳐보면 네. 그 전에는 우리 한국령이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1905년부터는 벌써 우리를 외교적으로 을사늑약을 의해서 강제적으로 했으니까 이거는 그렇죠. 예. 법률적인 국제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 아니냐 네. 이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잘 검증해 낸다라면 우리가 독도는 역시 우리 영토라는 것이 좀 더 명확해지지 않겠냐.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저도 얘기하고 싶었는데 참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뭐 독도 문제뿐만 아니라 또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이 한일 관계나 동북아 역사 전반에 대해서 지금 왜곡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 우리와 직접 관계되는 것으로 예전부터 논란이 있었던 것이 임나 일본 부서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번에 다시 또 뭐 이 정부기관 홈페이지에까지 올리고 교과서에다가 싣고 이러고 있는 건데. 이 임나 일본 부설 실제로 그 일본이 주장하는 그 임나 일본 부설이 어떤 내용입니까? 뭐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재 임나 일본 부설 내용은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이나 일본에서 거의 소멸된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처음에 이제 그 주장 임나는 가야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4세기와 6세기형에 김해나 뭐 그다음에 부산 그 주로 영남 지방에 말하면 일본의 식민지가 있었다. 그래서 200년 동안 통치했다. 네. 그런 주장입니다. 근데 임나 일본 부설 때 일본이라는 국호가 670년에 사용이 됐습니다. 아하, 그러면 일본이 생기기 전에 벌써 임나 이게 일본어가 있다는 그것도 모순이 되고요. 그러네요. 예. 이거는 그 1949년에 일본의 그 식민사학자인 스에마츠라는 교수가 임나 흥망사 이런 책을 쓴 거에 이제 비롯돼가지고 이거를 새로 이렇게 끼워 맞춘 건데 네. 저희가 뭐 별로 그렇게 가치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를 새로 제기한 배경이 네. 뭐냐 그게 중요한 건데요. 저는 혹여 좀 염려스러운 겁니다만 새로운 영토 확장이나 한반도에 대한 어떤 정말 야욕이나 네. 이런 걸 앞으로 이제 좀 끌고 나가기 위한 어떤 우리가 과거에도 이렇게 한반도를 지배했다 남쪽을 네. 이런 빌미를 쏠 거 아닌가 그런 좀 걱정이 좀 됩니다. 그 이제 앞으로 그 우려를 얘기했지만 이제 그것도 그것이고 실은 이제 과거 식민 통치를 예. 정당화하기 위해서 고대에도 이미 그러한 임나 일본부라는 기관을 설치해서 우리 한반도의 남부를 식민 지배했다 이런 이제 네. 주장이거든요. 뭐 4개 출판사 즉 자유사, 제국서원, 일본 문교 출판, 육봉사 등 그러한 교과서에 일본이 임나 일본부라는 형식으로 네.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은 그 삼국시대 유물들이 자기들 임나 일본 그 표현하면서 실은 우리 문명이 백제 문명이 가서 그렇죠. 예. 자기들의 문명을 기초를 만들어줬는데 오히려 일본의 문명이 우리 쪽에 왔다 해가지고 그런 억지 논리를 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자기들은 630년까지 임나가 존재해가지고 야마토 조정에다 적응을 했다. 네. 그런데 실은 마지막 가야 왕국인 대가야가 562년에 이미 신라에 병합이 된 역사가 있는데 그건 안 맞는 얘기죠. 네. 그리고 아까 좀 말씀하셨듯이 일본이라는 국호가 된 것이 8세기 이후에 생겼는데 4세기 내지 6세기에 네. 그런 임나 일본부가 라는 명칭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저도 뭐 학 공부할 때 제가 정치사를 전공해서 임나일본 부설이 얼마나 호군가를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이 주장이 워낙 황당하고 근거가 없어서 뭐 이런 것도 이론이냐 그러고 그냥 그 옆에다 치워놨어요. 예, 거기에 좀 예. 덧붙이면 2010년에 네. 한일 역사 공동연구위원회에서 네네. 이런 말은 임나일본부 용어를 쓰지 않기로 그때 합의가 된 그러니까요. 일입니다. 그런데 또 역으로 얘기하면요. 네. 이렇게 황당한 주장을 일본 정부가 기관 홈페이지에다가 놓고 교과서에다 넣으면 사실은 이 일본이 뭐 오만 거짓말을 다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이게 진짜 얼마나 황당한 거짓말인가를 밝히면 네. 일본의 주장 전반에 대해서 신뢰도가 툭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임나일본 부설 너무 황당하니까 뭐 깊이 들여다볼 필요도 없다 이럴 일이 아니고 기왕에 일본이 이렇게 지금 이걸 전면에 들고 나오는 이상 우리도 지금 두 분이 이미 다 지적하셨는데 그런 정말 허구를 제대로 좀 정리해가지고 이걸 국제사회에서 정말 공론화하고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뭐 그거는 뭐 여러 가지 그 내용의 사안에 따라 다른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네. 지금까지 학계나 뭐 이런 데서 이 지금 그 과거사 왜곡에 대해서 네. 너무 소극적이고 그거 엉터리인데 우리 대응하지 말자 이렇게 예. 한 것이 오히려 키워온 그런 점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필요하면 그 허구성을 낱낱이 제대로 조목조목 우리가 반박도 하고 필요하면 같이 토론하자. 아까 네. 임 의원님 말씀한 대로 이미 그 한일 학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거는 뭐 받아들일 그런 가치가 없는 거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또 가지고 들고 나오거든요. 네. 그때 그 서로 양측 학자 간의 그런 이해나 그런 건 충분히 안 됐다는 거죠. 예. 제대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뭐 문화를 전래해주고 문자도 가리키고 했던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건 일본에도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우리 역사에서 일본이 나오는 게 일본이라는 그 단어로 나오는 게 아니라 외구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 그 일본 사람들 그 해적이잖아요. 외구가. 근데 이를테면 역사 사실이 그렇다면 실제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좀 당당하게 주장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제대로 역사 논쟁을 좀 하자. 그리고 공동 연구하자. 한중일 간에 이거 뭐 우리 정부가 그동안 여러 차례 제안했던 거 아닙니까? 그 점에 관해서는 아까 우리 지적하신 대로 오히려 임남 일본부설 같은 황당한 얘기를 한 것은 앞으로 네. 자성자박 그 길이 가지 그러니까요. 않겠느냐는 예.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조용한 외교로 해서 그 존경하는 이명수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너무 좀 소극적으로 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저렇게 저쪽에서 강력히 나오면 조용한 걸 넘어서서 우리가 강력하게 중심을 가지고 가야지 않냐. 뭐 독도 입도 지원센터도 그런 문제도 있고요. 아, 예. 제가 1986년에 그때 평검사로서 그 당시 법무부 차관을 모시고 일본에 초청해서 갔을 때 이 일본의 법무 대신 차관 또 외교부 차관 이런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저희들을 형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문화를 수입했다. 네. 그런데 공개적으로 어떤 박물관을 간다거나 일본인의 그 어떤 전래 어디 조상이 어디 왔냐 그러면 한반도 얘기를 싹 빼버려요. 아하, 예. 그리고 조용히 있는 어느 문자에 보면 한반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는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고 네. 개인적으로나 보기 힘든 그 어떤 학술적인 부분에는 그걸 인정하는 그런 이중적인 측면이 있다는 걸 기억이 납니다. 알겠죠. 지금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두 분이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2015년 4월에 이 국회 동북아 역사 왜곡 대책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결의안입니다. 아베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 및 고대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 이제 이 특위에 이제 두 분 다 소속돼 있으시잖아요. 이 규탄 결의안 어떤 문제의식으로 제출하셨는지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동안의 한일 과거사에 관한 대응이 좀 너무 소극적이고 사후적이다. 그래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듣고 우리가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런 취지고요. 어쨌거나 이번에 정말 아베 정권의 이 종합 세트 같은 이런 도발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우선 강력한 의지를 천명을 하고 네. 지금이라도 정말 그 일본이 그 군국적이고 국수적인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만한 양심적인 그런 행보를 해달라 그런 취지를 담으면서 하여튼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도 하고 네. 또 우리 정부에 네, 네.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을 해달라는 좀 주문을 촉구한 예, 그런 지금 내용입니다. 이명수 의원님 말씀하신 마지막 대목이 결의안에도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여전히 사후 대응에 그치는 단편적 외교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과 국회 그리고 외교부를 비롯한 전 정부 부처가 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 결의안을 제안한다. 예. 우리 그 특위 원래 위원장은 뭐 경기도지사로 가는 바람에 지금 위원장은 공석이고 네. 여당 간사인 김세연 의원이 이제 직무 대행을 하고 네. 제가 지금 야당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양 간사 간의 이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가 돼서 좀 더 적극적인 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석 의원 182명 전원 찬성으로 네.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그래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임나 일본 부설 제기에 대한 반성과 철회 촉구, 네. 또 아베 정권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데 대해서 사과할 것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가 일본의 역사 왜곡과 영토 침탈 시도에 대해서는 확실히 재발을 방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그래서 이 결의안이 이제 외교부와 교육부에 갈 뿐만 아니라 일본 의회 또 일본 외무성, 문부성에 전달돼서 네. 우리 한국 국민의 그 의지를 알리게 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요, 우리 정부가 결국은 이제 직접 대응을 하는 건데 지금 외교부, 그다음에 교육부, 그다음에 문화부 이런 관련 부서에 하는 일들이 좀 개별적으로 이 체계가 안 잡혀 있어요. 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총리 그 실 산하에 별도의 독도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전담하는 그런 부서를 해놓고 있거든요. 네. 우리도 뭔가 이거를 종합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코디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이 부서가 좀 신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보다 강력하고 이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지. 사실 외교 입장에서는 그 일본과의 그런 외교 현안 때문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부분이 예. 있어요. 그 동북아 점에- 역사 재단도 네. 또 한계가 있고요. 그렇군요.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게 그 필요합니다. 점에 관해서는 지금 일본이 주로 이제 역사 왜곡의 주된 나라지만 뭐 중국도 말이 장백산 예컨대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 그래서 장백산 공정을 한다거나 고구려사 고조선사를 뭐 고조선사를 무시한다거나 그 동북 고구려사를 공정. 예. 자기들이 지방 역사로 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 종합적인 그 대책 예를 들면 총리실 산하에 네. 이제 외교부, 교육부 등 관련 부서가 전부 그걸 해야 하는 부분을 틈틈이 지금 우리 동북아 특위에서도 하고 네. 제가 14일 날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한 또 대정부 질의에서 네. 외교부에서도 좀 제안하고 아, 서로 협력해서 통일실에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네.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대로 이 독도 문제나 역사 왜곡 문제는 정부가 해야 될 일도 있고 또 정치권 국회가 해야 될 일도 있고 또 학계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시민사회단체가 해야 될 일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부 안에서도 나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정말 관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는 의미에서도 뭔가 이걸 다루는 무슨 좀 태스크포스 같은 것들이 이 그 정부와 민간 모두를 아우르는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것 같네요. 이제 거기다가 저는 이제 예를 들면 그 지난번에 역사 왜곡 그 특위에서의 발언에 의하면 백두산의 그 장백산 공정, 예. 또 무슨 뭐 안중근 의사의 유해, 뭐 이런 것 등등 역사 왜곡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협력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네. 뭐 이런 측면에서는 그것과 연장선상에서 꼭 상호주의적인 걸 고집하는 것보다는 네. 좀 더 지속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하면서 역사 문제도 네. 남북한 간의 공동 대처하는 필요성이 높다. 또 많은 의원님들이 거기에 또 공감하고 그러고 보니까 있었습니다. 그 구미정부나 참여정부 때는 남북 간의 역사학자들의 교류가 예. 뭐 굉장히 활발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이명박 정부 이후에 좀 그런 활동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유 때문에 좀 뜸하고 있는 거. 이 점을 지금 지적하신 거네요. 그게 이제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뭐 저희도 같은 예. 바람이고요. 이
한국과 일본의 고대사부터 지금 이 최근까지 모든 이런 역사 왜곡이 네.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어차피 지금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 동남아 이런 데도 같이 함께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독일이나 유럽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어차피 이건 국제 문제로 가야 되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의 서로 다른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 하는 거 우리가 늘 거기에 염두를 두고 예. 그게 맞는 그런 거를 함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과 연장선상에서 그 위안부 문제도 말이죠. 예. 우리 아까 그때 표현 교과서 내용에 조선 대만 그랬지만 조선 대만 중국 본토도 있는데 네덜란드의 예. 여성도 상당히 그 피해 여성들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제적인 그런 공조가 필요하다 그런 것을 주장하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예. 말씀 나온 김에 그동안 우리 외교부의 공식 입장이라 그럴까? 이게 조용한 외교였잖아요. 네네. 근데 뭐 아무리 우리가 조용히 있고 싶어도 일본이 저렇게 허구날 말썽을 일으키고 그러면 이게 뭐 조용하게 있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이 외교 전략을 바꿔야 될 때다. 이런 문제 제기도 있고. 또 조용한 외교지 무능한 외교를 하라는 건 아니지 않냐. 예? 무기력한 외교를 조용한 외교라 그러면 되냐. 뭐 이런 또 문제 제기도 있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네. 저희들이 그동안 뭐 대응의 제일 첫 번째 창구가 외교부였는데 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 한 것이 결국 대사 불러다가 주원 대사 불러다가 뭐 항의하고 예. 그다음에 외무부 대변인이 외교부 대변인이 성명 발표하는 정도. 네. 그 이상의 다른 어떤 조치가 없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거는 뭐 다 저쪽에서 예상을 하는 거고 네.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할 때 저쪽은 어떻게 나오는구나 다 예측 가능한 일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렇게 가져가지 말고요. 지금 말씀한 대로 조용한 거와 무능한 거하고 무기력한 거와는 전혀 별개입니다. 네. 이젠 무능하지도 않고 무기력하지도 않은 적극적인 그런 대응을 해나가면서 네. 우리가 일본하고 새로운 갈등을 만들자는 건 아니잖아요. 과거사를 인정하고 미래로 함께 나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일단 그런 기조를 가지면서 우리 나름의 좀 여러 가지 중장기적인 그런 대응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컨대 뭐 저쪽도 조용하게 나온다면 하나의 서로 그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가능한데 저렇게 매우 공격적으로 나오는데 예를 들면 저희들이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도 입도 지원센터랄지 방파제 공사 이런 부분도 조용히 했었는데 이제 한번 결정을 하면 네. 그대로 밀고 나가서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 이제 외교부에서 조금 뒤늦게 대응을 한다. 이제 이런 지적을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 예컨대 아까 말씀 나온 대로 일본이 메이지 시대에 산업시설로서 지금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23개 시설 중에는 7개 지역에서 우리가 5만여 명의 우리 조선인들, 한국인들이 강제징용당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물론 결정적으로는 6월 말경에 독일에서 이제 결정할 텐데 그 사전 스크린 단계에서는 1차 통과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가서 유네스코 관련 대사가 지금 한국 대사가 지금 공석입니다. 지금 일본은 아베의 가장 그 측근일 대사로 임명해서 강력히 추진하는데 우리는 그 장관 보좌관이 지금 대신 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걸 비롯해 가지고 좀 더 전향적인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응이 말입니다. 지금 교과서 문제 지금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요. 일본은 뭐 검정 교과서에 이런 왜곡된 걸 넣은 게 초등학교 교과서나 있는 거는 80년대부터 계속 해왔어요. 네. 지금 이게 제기된 게 아닙니다. 지금 유네스코 지정 문제도 벌써 오래전 10년 전부터 준비해 온 거거든요. 일본 측에서는. 근데 우리가 이걸 막판에 와서 그걸 어떻게 우리 뜻대로 관찰을 시키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코모라는 데서 이미 거의 지금 우리가 지적한 그런 그 강제징용의 역사의 아픔이 서린 곳을 지정하는 것으로 세계 문화에서 지정하는 것 내부 협의가 이미 거의 이제 완료가 됐고 이제 바로 이제 최종 절차만 남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의원님 아예 발상을 바꿔서 이 문제를 접근할 수는 없을까요? 이를테면 뭐 유태인 학살당한 홀로코스트도 어떤 면에서는 아픈 문화, 역사 문화의 유산이고 그 어떤 그 교육의 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이걸 자기네들의 무슨 찬란한 무슨 역사 문화 유산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아픈 역사의 현장을
오히려 이렇게 좀 그 사례가 있죠. 그것은- 폴란드에서 이미 예, 했죠. 근데 그것이 다른 점이 있다면 예. 독일의 경우에는 정말 진솔한 네. 수상에 가서 그 묘소나 어디 가서 무릎을 꿇고 진정으로 사과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네. 그러한 뜻이 있는데 이거는 과거에 좀 일부 사관까지도 뒤집으면서 아하.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는 상황에서 그걸 인정해 준다라면 유네스코가 말하자면 인류의 그 공통된 유산으로 인정됐을 때 그 네. 의미는 이 독일의 경우 우리 의도와 전혀 다르게. 전혀 다르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예. 이제 예. 그 일본의 역사의 어떤 그런 자기네 위주의 자기 만족적인 그런 하는 것은 반대하고 네. 우리를 그러니까 폴란드의 소금광산이나 그 네.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나 그렇죠. 그런 예. 것처럼 예. 아주 우리를 학살하고 우리 조선인들을 했던 네. 그 자체를 등재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취지의 그 말씀. 부분은 이제 우리가 대응 중에 하나로 예.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있습니다. 예. 자, 아까 임나연 의원님이 독도 입도 지원센터 문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거 하려고 그러다가 외교부가 뭐 이 한일 관계 등등을 이제 감안해서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추진해야 된다. 이제는 이런 네네. 의견도 있더라고요.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모든 외교나 대응은 다 상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런 건데 네. 가급적 그 이제 분쟁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신중했다라는 것만 다소 이해는 갑니다. 네. 그런데 당초에 왜 그러면 그런 방침을 정했느냐도 문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지금 상황이 저렇게 공격적으로 나온다라면 예. 그러한 방침을 제대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이 듭니다. 독도 입도 지원센터를 보니까 원래 계획이 2016년 완공을 목표로 해서 최대 5,000톤급 여객선, 2,000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 만들고 수중 관람실 건설하고 뭐 이런 계획이었는데 네. 지금 뭐 이게 있건 없건 20만 명에서 30만 명 가까운 우리 국민들이 독도를 가잖아요. 이게 단순히 관광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 땅을 한번 내 몸으로 느끼고 싶다. 이래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안전 문제를 위해서라도 이거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높습니다. 예, 우리가 무슨 거기다 군사 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말씀한 대로 거기 찾아오는 많은 분들을 위한 안전 문제, 네. 또 거기 여러 가지 이제 기상 악화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대비, 또 환경 보전적인 측면 그런 걸로 산다고 그러면은 충분한 준비와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건데 이제 방파제 네. 공사도 예, 마찬가지니까 예, 너무 신중한 거 되지 아닌가 않겠습니까? 싶어요. 예. 그럼 뭐 국회에서 좀 더 이런 문제는 이 정부 부처를 불러다가 네네. 좀 제대로 추진하라고 말이죠. 네. 이게 좀 강하게 힘을 좀 얹어주는 식으로 이렇게 좀 돌파해 가야 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예. 동북아 역사 대응이 특기가 있어서 이 문제 우리 역사적인 왜곡에 대해서 대응을 여야가 한 목소리로 갈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것이요. 사실 우리는 일본이 억지 주장하고 황당한 주장을 하면 그게 말이 되냐. 예.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알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뭐 우리랑 가장 가깝다는 미국도 또 우리 가장 뭐 가깝다는 이 여러 우방국도 우리 주장보다는 일본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듯한 모습을 최근에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당황하는 국민들도 계시고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것의 하나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말씀한 대로 일본이 아무리 잘못된 그런 얘기를 해도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 진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대응할 필요가 없다. 좀 이렇게 안이하게 대응하다 보니까 네. 결국은 이제 제3국인 다른 나라에서는 열심히 홍보하고 열심히 그 알려지는 내용에 쉽게 접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심지어는 국무부나 국방부, 예. 정보국까지 CIA까지 지금 일본의 주장을 그게 옳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아하, 예. 그런 노력이 우리가 소홀한 거예요. 이게 네. 지금 한일 간의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그런 노력이 좀 제대로 해야 된다. 우리 뭐 독도 명칭이 뭐 다른 걸로 바뀌어 있다 그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네. 전반적으로 대외적으로 한일 과거사에 관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는 거, 그 바로 알려주는 거, 네. 그게 우리가 좀 미흡했어요. 예.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 말씀에 공감하면서 나아가서는 네. 결국 국제 간의 관계는 이해관계의 문제가 더 과연 어떤 나라가 영향력을 더 미치느냐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쪽으로는 그저 이 어떤 양심적인 측면에서는 지난번에 방한했던
하원의장 출신의 낸시 펠로시 미 하원 민주당 대표가 위안부로 비는 많은 희생자의 자손들은 여전히 고통을 느낀다. 우리는 위안부 결의안을 본회의에 가져갔고 통과시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했고, 또 이번에 지난 3월 16일 날 여당 5명, 야당 4명, 9명의 의원들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만났던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찰스 랭글 하원 의원 등이 한일 과거사에 깊이 이해를 해준 건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양비론을 주장하면서 은연중에 미국의 힘을 실어준, 뭐 저도 그때 가서 보니까 크리스토퍼 넬슨이라는 또 이 문제의 한일 사회 전문가, 그분도 그렇고, 또 우리가 아는 웬디 셔먼 국방부 국무부 차관이 과거사 문제로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해서 그쪽에 좀 동조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여서 제가 이번에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외교부 장관한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이해를 깊이 하는 분들을 더욱 가깝게 하고 또 한쪽으로는 뭔가 양비론 하면서 그쪽에 편든 사람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겠다. 그러면서 그때 이번에 아베가 처음으로 향하 양원에서 일본 수상으로서 처음 발언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까 상당히 노비도 보이지 않게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 대해서 우리도 좀 더 심도 있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위안부 관련해 가지고요. 전에 미국에 위안부 기린비를 처음으로 세운 뉴저지주에 있는 조그만 도시였거든요. 거기도 바로 시장이나 그쪽 시의원들한테, 미국인들한테 위안부 문제를 우리가 처음 제기했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는 일본에서 아무리 철거하려도 못했는데, 그런 좀 적극적인 조치가 정부나 또 거기에 있는 교민들이나 이렇게 함께 같이 이렇게 네트워킹이 돼서 그게 추진이 돼야 되고, 결국 우리가 홍보가 좀 미흡했던 거예요. 이게 가해자가 분명하고 또 피해자가 분명한 상태에서 제3자가 이른바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다 그러면서 양비론을 구사하는 것은 이건 명백하게 가해자 편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웬디 셔먼 이 정무차관, 국무부 정무차관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많은 국민들이 웬디 셔먼의 발언을 듣고 많은 국민들이 화가 났지만 더 화가 난 건 말이에요. 그 웬디 셔먼 차관의 발언을 우리 외교부가 이렇고 이런 정황에서 아마 이렇게 했을 거라고 오히려 이해해주는 듯한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마치 형사사건의 변호사가 변호하듯이 그건 좀 잘못됐고요. 제가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의회 가서 에드 로이스 하원 의장은 이제 또 우리를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 만일에 식민 시절의 첩략 전쟁과 그와 같은 것을 만일에 인정해 준다라면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이 싸워가지고 한 것이 어떻게 된 거냐. 진주만 공격과 이것에 대해서 그런 측면까지를 봤을 때 우리가 외교 당국이 할 때는 이게 단순히 한국과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2차 대전에 피 흘린 건 뭐냐. 그런 기본적인 정체성에 대한 주장을 한다라면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군정을 하면서 전쟁을 더 이상 못하게 군대도 못 갖게 미국이 만든 거 아닙니까? 지금의 평화헌법을.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흐름 속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가 조용한 외교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역사적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그것을 미국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 그로 인해서 시끄러워진다면 그거 감수해야지, 그것까지 감수하면서 뭘 조용한 외교를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부처별로 대응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외교 입장에서는 한미 관계, 외교적인 그런 측면만 고려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 전체 입장에서 봐야죠. 누군가가 이 컨트롤하고 이걸 조정하는 역할을 최소한 총리실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이명수 의원님 계속 이제 종합적인 어떤 이 전략과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적극 동감입니다. 정말 그런 것이요. 최근에 여성가족부하고 교육부가 일본군 위안부 바로 알기, 그것도 다른 교재도 아니고 일본군 위안부 바로 알기 교재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표현이 말이에요. 일본이 쓰는 표현을 그대로 옮겨다 쓴 것들이 있어요. 참 저로서도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이게 사실 벌써 나왔어야 되는 거고요. 그나마 이거를 이런 이 교재라고 이제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를
외부에 의뢰하거나 이렇게 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보고 좀 깜짝 예. 놀랐습니다. 예. 공무원 출신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교사와 학생들이 이거를 볼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그러니까요. 전혀 용어도 안 맞고 상황도 그렇고 예. 그 내용 기술 자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 네. 정말 잘못됐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일본의 우리 과거사에 대한 그 왜곡을 규탄하는 건데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교과서에도 이 제대로 기술이 안 돼 있거나 또 지금 적어도 교육부나 여성가족부라고 하는 정부의 중요한 기관서 그 명의로 나가는 이 자료에 이거 하나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건 얼마나 우리가 우리 내부적으로 반성할 게 많은가 그런 걸 다행히 일깨워줍니다. 그 문제가 지적이 돼서 지금 수정을 한다고 하니까 빨리 수정이 되기를 바라고 하여튼 이러한 측면은 국민적인 어떤 각 부서는 물론이고 학계, 사회단체 많은 의견들을 좀 수렴해서 네.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러한 민감한 시기에 매우 왜곡된 발언을 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느냐에 대해서 네. 뭐 최근의 상황, 또 과거부터 쭉 나와 있는 우경화 하려는 거, 뭐 또 개인적 그건데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다면 독도 인근 내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비롯해 가지고 많은 지하 자원이 있기 때문에 또 일본은 상당히 해양 강국이어서 자기들로 봐서는 장차 미래에 그것까지 염두에 두는 것 아니냐 그 부분을 좀 보충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오늘 토론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어쨌든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적으로 돌리거나 완전히 뭐 배제하거나 이러기 어려운 그 안보적 상황도 있고 외교적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갈등을 넘어서서 뭔가 양국에 도움이 되고 상생하는 외교 관계로 우리가 발전적으로 만들어가야 될 텐데요. 이 점과 관련해서 두 분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우리 국회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하시는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네, 하여튼 다시 한번 그 일본의 여러 가지 이 잘못된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를 다시 하면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 스스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걸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대응이 좀 소극적이고 미흡했다면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끌려가지 말고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부 입장에서 이걸 해줘야 되고 부처 입장에서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해줘야 되고요. 이런 것이 역사를 왜곡한 민족이 결국 나중에 역사의 미래를 제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걸 분명하게 이끌어야 되고 그런 역사 이 왜곡 문제하고 그다음에 경제나 다른 외교 현안이나 이런 문제를 꼭 연계시킬 필요는 없겠다. 그건 우리가 좀 여러 가지 트랙으로 해서 우리한테 국익에 맞는 그런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새로운 갈등을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정말 설린 관계를 가지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앞으로 협조할 건 협조하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종합적인 대응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새로운 전략과 새로운 노력으로 일본의 이런 문제를 끌려가지 말고 끌고 가는 그런 노력을 해줬으면 국회도 역사특위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시기구입니다. 관련 상임위가 있지만 다른 현안에 묻혀서 잘 다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국회부터 이 중요한 역사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정부의 하는 일을 좀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임내님. 예, 우리가 그 일본의 정부의 이러한 잘못된 처사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는데 여기서 좀 유의해야 할 것이 일본의 국민 전체를 상대로 우리가 이 대립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일본 아베 정부와 일부 우경화된 사람들 거기를 이렇게 해서 구별해서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3월에 안중근 의사 104주년 기념으로 할병인에 가서 느끼고 안중근 의사가 강조한 것은 일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한다. 그 사람들을 반대하고 나서 이 동북아 중국과 한국과 일본의 그 국민들이 합쳐서 벌써 아시아 동북아 공동체를 강조했듯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걸 구별함으로써 일본의 그 양심적인 또 그러한 그 학자들도 있고 시민들도 적지 않은 게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차피 과거에 우리가 불행한 역사는 있지만
동북아 번영, 한일 양국을 위해서는 서로 협력을 강조해야 하고 아까 말한 대로 과거 10수년 전에는 상당히 관계가 원만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잘못된 것에선 단호하게 대처하되 이것은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과 강경파와 나머지 양심 세력을 이렇게 구별해서 우리 국민과 일본 국민이 설린 우호 관계를 갈 수 있는 이런 문제를 해치고 가는 그런 미래지향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중근 의사 말씀을 하셔서 한국과 중국, 일본 이 동남 삼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동양 평화를 위해서 그 평화를 해치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그게 이제 안중근 의사의 의거에 대한 명분이고 설명.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인들도 많이 안중근 의사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일본 국민이 다 적이 아니고 일부 우경화된 또 아베 정권에서도 역사 왜곡을 하는 이쪽을 분명하게 우리가 좀 입장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말 일본 아베 정부의 직시해야 할 겁니다. 냉철하되 강력한 대응으로 우리 영토를 지키고 역사 왜곡을 바로잡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특히 정부의 외교력과 국회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